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아파트로 돈 버는 시장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부동산 침체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폭등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지적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확산 추세가 큰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년을 넘게 부동산 관련 일들을 하면서 늘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로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 언제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모두 없어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권별 수도권 서울의 평당 아파트의 변화 값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03년도부터 제가 2003년도에 이제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에 대한 관련 업무들을 강남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2022년도까지의 아파트의 평당 그 변화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큰 폭으로 제가 부동산에 진입을 하자마자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를 제가 회상을 해보면은 아파트 그 경매 법정에 들어가게 됐을 때 빌라를 낙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 법정에 참여를 했고 입찰에 수백 대 1, 뭐 100대 1 정도, 수백 대 1이 아니라 한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그런 빌라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했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이 시기에 이제 부동산의 일을 그만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점으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 15년도까지 좀 최저점을 이제 지나고 있다. 침체기를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내세웠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 간극이 좁혀졌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왜냐하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가 지나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에서는 이제 조특법이라고 해서 조세 제한 특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됐을 때, 신축 주택을 사게 됐을 때는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층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로 주택을 사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세나 월세로 있는 것보다 매매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세가 아닌 매매를 선택을 했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다가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2021년도에는 이제 최고점을 찍게 되고 지금은 이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측면에서는 부동산의 지금 현재 반등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5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들을 지금 현재 사는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최고점인 2021년을 지나서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 최저점을 지나서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바닥인가? 어떠한 분들은 바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점을 지나서 반등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치킨집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치킨집이 있는데 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맛이 없어서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치킨집이 망한 이유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망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맛은 있지만은 다른 데 치킨 가격은 2만원인데 불구하고 이 가격의 치킨 가격은 이제 뭐 5만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가격에 고가 전략을 썼다 해서 망했을 수도 있겠죠. 더러는 입지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외곽 지역의 상권에 있었기 때문에 망했을 수도 있고요. 맛은 있었지만은 마케팅 홍보 전략이 잘 안 돼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시대와 뒤떨어진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그런 분위기 또는 맛은 좋았지만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치킨집이 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부동산은 바닥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부동산이 바닥인지를 알기 위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생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톱니바퀴처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앞서 살펴본 치킨집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리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심리라든가 그리고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맞물려서 부동산의 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모두 모았을 때 이 지표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물론 미분양이 뭐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다거나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바닥이다라고 하는 지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100% 부동산의 바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이제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크게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분양률이라든가 입주 물량 그리고 이런 금리 같은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조정되거나 상승하거나 하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심리를 명확하게 내가 지표로 모아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인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상승의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률이 감소한다거나 뭐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거나 금리가 많이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진다거나 최저금리로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좋다거나 양적 완화가 돼가지고 현금 유동성이 많다거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단 하나의 지표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폭등할 때는 언제냐면 투자자가 살 때입니다.
간결합니다. 투자자가 많이 사면 살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고 빈번하게 거래가 늘 뿐이지 부동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살 때에는 많은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뭐 양도세의 완화라든가 또는 취득세 면제 완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언제 부동산을 살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언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사두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무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입지가 좋은 곳을 사면 좋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을 사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금액 대비,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건들이 오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냐면 부동산의 거래 물량들이 늘어나고 매물들이, 저가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왜? 부동산을 계속 지켜봤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매물도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보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무주택자 분들이 이 올라가는 상승 흐름에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자 분들까지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장이 지나간 다음에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죠. 이런 부동산의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됐었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니까 매매로 전환이 됐었고, 그 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을 이제 갭을 끼고 부동산을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사는데도 이런 완화 조건들이 있지만은 보유를 하는데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이 주택들을 사면서 폭발적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것이죠. 최근에 전세 가격 급락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55억 원의 가격이 42억 원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억 원의 아파트가 1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도곡 레슬, 그리고 서초구의 잠원 한신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내가 적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 또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자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타이밍에 내가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동산의 갈아타기 전략이나 무주택자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투자자의 관점,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하기에 서울이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부담을 자금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세가가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최저점을 지나서, 작년 최저점을 지나서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까지 더 큰 폭으로 전세가가 상승 효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마 지켜보면서 국지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을 아마 타겟팅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상승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요. 부동산이 하락을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는 부동산 시장에서 늘 있어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답은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 속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 가격이 폭등하는 이 시점에 올라가지 않고 그 전 타이밍에 부동산을 섭렵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보고 그물을 치고 아마 기다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타이밍 같은 요소로 봤을 때는 아직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그 적극적인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런 타이밍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먼저 선점해서 이런 부동산들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반대의 급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으로 아파트 돈 벌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하고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에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대한 고정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